안녕하세요. 도우너 김 실장입니다. 저는 이 인테리어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가 끝나고 나서 소비자분들께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좋은 견적에 잘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저는 크게 자부심을 느끼고 또 보람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 계약 전에 첫 미팅에 갔을 때 저를 사기꾼이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도둑놈으로까지 이런 편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인테리어 업계가 사기꾼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기치는 업체와 별개로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인테리어 업계 전체를 사기꾼으로 매도하고 아니면은 폭리를 취하는 단체로 이렇게 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소비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오해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말씀드림으로써 이 인테리어 업계에 대한 그 오해와 편견을 조금이나마 해소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말한 거에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사기업체들은 제외하고요. 책임감 있고 그리고 정직하게 시공하는 그런 업체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임이나 아니면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하게 됐을 때 제가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반응이 와, 인테리어 하니까 돈을 잘 벌겠네 라고들 얘기를 해요. 이 의미는 아마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폭리를 취하는 인테리어 업을 하니 돈을 잘 벌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지인들조차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식이 더 강하면 강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테리어 업계에 대한 편견이 있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중 첫 번째는 과거와 다른 현재의 인테리어 업계의 마진입니다. 과거의 인테리어 업계는 본인이 시공을 잘하고 또 실력이 있다면은 높은 마진율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인건비나 아니면 자재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매체들이 없었어요. 또한 인테리어 기술자의 인건비가 지금은 20만원에서 35만원 이렇게 고인건비지만 그때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없으니까 그냥 통용되던 그 견적이라는 게 평당 200만원 이렇게들 통상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통용되던 견적들이 소비자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만큼 인테리어 업계가 높은 마진율로 큰 돈을 벌던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테리어 업계는 어떤가요? 소비자께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은 너무나 쉽게 인건비, 자재비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인건비 또한 과거에 비해서 2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과거만큼 마진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소비자께서 평당 200만원이다 라는 말만 가지고 인테리어를 계약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인테리어의 이 평당 견적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분들께서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평당 얼마다 이런 주먹구구식 견적을 믿지도 않으십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제가 그렇게 누누이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유튜브 영상을 올리더라도 아직도 평당 견적을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요. 그런데 과거 기준으로 만약에 30평을 공사한다 하면은 견적이 통용되는 그 견적이 6천만 원인 겁니다. 약 50% 정도의 실마진이 남아서 6천만 원짜리 공사면은 3천만 원이 인테리어 업체의 순 마진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6천만 원 공사라면은 실마진이 보통 15%에서 20% 정도입니다. 그렇다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한 9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이 정도의 마진이겠죠. 이 실마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세 번째 이유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20년처럼 인테리어 업체가 50%씩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소비자들께서는 디자인이나 아니면 마감재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상승을 하셨고, 그리고 또 인건비는 두 배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절은 지나간 지 오래입니다. 결국에는 인테리어 업계의 마진율이 좋았을 때에 대한 그런 과거에 대한 인식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이렇게 인테리어 업계가 폭리를 취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인테리어 업계에 대한 편견이
인테리어 업체는 별로 하는 일 없이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소비자분들께서는 인테리어 업체가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그리고 현장에서 보는 거는 기술자들이 일하는 거고, 인테리어 업체들은 이 반장님들하고 그 인력들한테 일을 지시하는 거, 이런 몇 마디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혼자서 첫 미팅부터 완공까지 모든 것을 컨트롤하면서 일을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테리어 의뢰가 들어오면은 의뢰인과 함께 현장에서 미팅을 합니다. 이때 미팅을 하면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것을 질문을 드리고요. 그거를 통해서 소비자의 취향도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실측과 함께 공정에 대해서 현장 체크를 합니다. 이 과정은 최소한 2시간, 길게는 3, 4시간까지도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동하는 시간까지 합치면은 최소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의견과 실측 및 현장 상황을 토대로 공정 범위와 도면 및 디자인 구상을 합니다. 이 작업은 목자재부터 타일, 조명, 도장 컬러, 도배지, 필름, 조명, 가구 등등 모든 마감재를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택하여야 하므로 최소 2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작업이 끝난 후에 도면과 디자인 제안서를 소비자한테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소비자께서는 약간 수정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피드백을 주시고, 보통 평균적으로 한 2회 정도 수정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수정을 하고 나서 전달해 드리고, 이 과정이 토탈 픽스가 될 때까지 하루 정도가 또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첫 미팅 후에 소비자에게 디자인 제안서와 그 설계된 것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까지가 총 최소한 3일이 걸리는 겁니다. 이제 공정범위와 디자인이 정해졌으면은 그것을 토대로 견적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정확하고 투명한 견적을 위해서는 일단 정확한 시공 설계가 나와야 되고, 또 그 디자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마감재 수량에 대한 계산이 가능하고요. 인건비 또한 계산이 정확하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을 토대로 견적서에 기입을 하기 때문에 이 견적서 작업 역시 하루가 꼬박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난 후에 한 번에 끝나면 다행이지만 이 견적을 이제 받아보시고 나서 예산 견적이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소비자께서 본인이 생각하신 예산하고 맞아 떨어진다면은 한꺼번에 오케이가 돼서 진행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줄이거나 아니면 또 늘리는 과정이 또 생깁니다. 이렇게 견적서를 수정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정 스케줄까지 제공하는데 결국에는 또 하루 정도가 꼬박 걸릴 수밖에 없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긴 과정이 계약을 하기 전까지의 과정입니다. 총 며칠이 소요가 되었나요? 최소한 5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소비자께서 3D 시안까지 추가로 요구하신다면은 3일 정도, 최소한은 3일 정도가 더 플러스 되게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럼 이 5일로 끝일까요? 인테리어 업체 능력에 따라 편차는 심하겠지만 설계, 디자인, 견적 작업까지 모두 이루어진 곳 중 3분의 1 정도 계약이 성사된다면 통상적으로 매우 영업을 잘하는 업체라고 여겨집니다. 33% 정도 계약 성사율이라는 말이죠. 이 이야기는 반대로 생각한다면 5일이 아닌 15일 작업을 해서 한 군데 계약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계약 성사율이 높은 회사일 경우에 말이죠. 이렇게 소비자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계약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많은 시간을 인테리어 업체는 소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공 책임자가 현장에 기본적으로 상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도장, 필름, 타일 이런 공정들은 굳이 책임자가 현장에 계속 상주해 있지 않아도 되지만, 설비에 관련된 목공사나 전기공사, 수도공사들은 책임자가 현장에서 상주를 하면서 현장이 돌아가는 것을 체크를 계속 해야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20일 공사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10일 정도는 이 현장에 상주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중간중간에 부자재가 모자랄 때, 이럴 때 빨리빨리 자재 수급도 가능하고요. 본인이 현장에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야지만 이 공정이
차질 없이 공정 스케줄대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현장에서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소비자는 거의 90% 이상은 어떤 공정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시거나 디자인을 변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의 피드백을 빨리빨리 받아서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가 1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15일 정도는 평균적으로 20일 공사를 하면 15일 정도는 현장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반셀프로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의 이 현장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요. 그렇다면 한 현장에 설계하고 계약까지 하는데 한 15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 시공 감리를 하는데 15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혼자서 이 일을 다 한다고 하면은 30일 정도는 한 현장을 설계와 완공까지 하기 위해서는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인테리어 업체가 하는 일이 없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인테리어 업체가 별로 하는 일이 없이 돈을 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제 그런 생각은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테리어 업체가 폭리를 취한다라고 생각하시는